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795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200억 정도 매도, 기관 투자자가 3,60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76% 상승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5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750억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이제 며칠째 계속 하락 중입니다. 제가 어제 리뷰를 하지 못했고요. 엊그제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며칠째 계속 떨어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 중반선에서 지금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에는 이제 18포인트, 전전날에는 22포인트 떨어지면서 지금 합쳐서 한 2%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단기 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이 추세가 지금 글로벌 증시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61선 따라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월봉도 지금 조금 꺾이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3일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500억, 3,400억, 4,100억 정도 해가지고 3일 정도 1조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7월 이제 중순부터는 좀씩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기 시작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금융 투자, 투신, 나머지 투자자들 모두 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좀 3,600억 정도를 이탈시켰고요. 네, 이전에는 크게 매수 없이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828포인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바닥 라인을 뚫고 지금 내려가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양봉으로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확실히 지금 계속 눌러지는 그림이 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올랐지만 전날에는 6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전전날에는 1% 정도 빠지면서 이틀 정도는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스닥이 지수를 이제 다시 올리면서 바닥 라인을 유지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지금 바닥 라인이 깨진 상태고 지금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4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750억 매수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연일 매도하던 것을 드디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 810억을 매수했고 그 전날에는 230억을 매도하면서 일단 골고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중이고요. 미국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고점에서 쭉 떨어지면서 확실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꺾어주면서 좀 올라갔던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동안 이제 금리가 계속 높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계속 올라간 것은 조금 모순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긴 했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초반에 이런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최대 변수 대선 이슈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까지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도 지금 1.3% 정도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상해 조합은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보합 수준이긴 했지만 니케이 또한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이제 유사한 흐름이 나왔고요. 네, 다른 이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 지금은 횡보 중이지만 상해 종합은 이미 좀 떨어져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388원으로 진행 중이고요. 61선을 깰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이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 후반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좀 이제 환율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이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는 아마 9월 정도까지 가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나와야지 이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떨어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6% 정도. 그래서 선물 지표가 좀 떨어지면서 확실히 이제 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확실히 진행되면서 이제 장기적인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증시가 좀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이제 막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전까지 올라가던 주식이 차익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지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81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2.08달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좀 떨어지면서 진행되고 크게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채권금리는 10년물 채권금리 4.198%, 4.2%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 수준에서 최근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날도 별로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800원 하락해서 3.8%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고요. 22,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틀 동안 리뷰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어제는 오히려 250원이 하락하면서 1% 떨어졌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일은 250원 정도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한 3일 정도 만에 지금 800원 정도가 떨어져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 리뷰를 지금 이제 차트를 시작하면서 진행했었는데, 먼저 이제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공지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을 우리가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프랑스를 제치면서 단독으로 이제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프랑스가 한 EU 국가이다, EU 공동체이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불리하다라는 입장도 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빛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17일에 그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지금 이제 리포트를 하나 썼는데요. 지금 규모가 우리가 30조로 알고 있는 규모가 24조 원 규모로 이제 추산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4조 그러면 6조 떨어졌으니까 규모가 오히려 예상보다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2기를 건설하는데 이 사업 금액이 24조로 잡혔기 때문에 기존에 30조로 잡혀있던 그 사업비는 총 4기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당 한 7조 정도, 7조에서 8조 정도로 잡혀 있었다면 지금은 체코 원전 2기를 건설하는데 24조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한 기당 12조가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예상보다는 훨씬 이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8에서 이제 12조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사업비가 한 3분의 1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분의 1이 아니죠. 8조 기준으로 50%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저가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한데, 사실상 이렇게 한 기당 12조 원 규모의 수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량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2기냐, 원래 4기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7월에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하고 체코 정부가 8월에 대수를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이제 4대가 될 수도 있고 2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최소 2대가 이미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대 플러스 알파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8월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F는 4대 기준으로 가격을 단가를 낮춰서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4대가 아니면 그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없는 구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체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2대를 선정해서 우리나라를 준 거고요. 이 알파가 진행될지 안 될지는 사실 확실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파가 진행된다면 지금 이제 2기 플러스 2기 해서 총 48조 원으로 사업비가 30조에서 18조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코바니 2기고요. 테멜린 2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우선 협상권을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우선 협상권을 준다면 우리나라로 되어 있도록 지금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파는 뭐 다른 국가가 수주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뭐 최종 계약은 아니죠. 최종 계약은 아니지만 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라는 것만으로도 거의 수주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협의 관계, 그 다음에 그 국가 간의 입찰서를 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 원전 사업을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뭐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이트로 가서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 최종 계약을 위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지금 25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뭐 불과 지금 뭐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 남았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 우선 협상자 수준이다, 뭐 수주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크게 떠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동안 이 지내왔던 그런 기간들, 그동안 노력했던 기간들, 그리고 프랑스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주사와 이제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 아마 본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협의 과정이 좀 길어지면 3월보다 좀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원전 2기의 수주 금액이 24조 원이죠. 그래서 해외 건설 시 추가 비용 증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예비비가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수주 우려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유럽 지역에서의 수주 성공이 이제는 K원전의 가격 경쟁력, 공기 준수, 수입국의 원천 밸류체인 지원 능력 등이 정치적인 영향력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EU가 꽁꽁 이제 뭉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EU가 각자 도생으로 좀 하나씩 이상한 이 조짐이 보이고 있죠. 영국은 일찌감치 빠졌고요. 프랑스도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동유럽 상황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EU가 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뭐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죠. 애매하게 지원해 줄까 말까 하면서 결국에는 아슬아슬할 때 또 지원해주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체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EU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에는 국가적인 그런 이득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이득이 이제 이런 가격 경쟁력, 공기 준수, 원전 밸류체인 지원 능력,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국의 이익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UAE, 네덜란드, 영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원전 프로젝트 중에 등등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도 수주를 한번 했고, 이제는 이 동유럽 국가에서도 지금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과 이제 체코 원전, 이 2개가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얘기였고 소재였고, 당연히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야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주가가 이제 예상보다 정말 다르게 움직였죠. 장 초반에는 뭐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10분 만에 그대로 이제 밀어버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고점 25,000원을 딱 찍고 지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체코원전 수주가 오히려 악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코원전이 가지는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을 제쳤다. 특히 이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두 개가 지금 배제된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배제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이제 6,340만 주가 터졌고요. 1,400만 주가 오늘 터졌습니다. 그 전날은 2,800만 주. 그래서 뭐 슬금슬금 이제 거래량을 높이면서 한번 쭉 올라갈 듯 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이 이제 전날에는 140만 주 외국인 투자자 매수, 기관 투자자가 78만 주를 매수하면서 오히려 이제 바짝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24만 주 매수했었고요. 보험, 투신 한 10만 주씩,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23만 주를 또 매수하였습니다. 사모펀드가 지금 7월 16일 64만 주, 7월 15일 34만 주, 그 다음에 7월 12일에는 47만 주를 매수하면서 4일 동안 거의 200만 주를 매수를 하였는데요. 7월 18일에 이제 체코원전 수주 소식이 들리자마자 200만 주를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신도 지금 98만 주 매도하였고, 그 다음에 보험, 금융투자도 꽤나 이제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한 60만 주 가까이 매도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매수를 진행하던 외국인 투자자가 480만 주를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요 매도 세력이 외국인 투자자와 사모펀드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체코원전 수주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이렇게 매도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체코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이제 이 악재, 불확실성, 요거 때문에 떨어뜨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코원전에 대한 불확실성, 악재,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부터 제기가 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체코원전 수주 발표가 되니까 그것을 제기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 몇 가지 이제 덤핑 수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그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던 그런 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덤핑이 아니라는 것도 방금 전에 제가 한 기당 12조 원 수주면 기존 사업비의 50% 이상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덤핑 수주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맨날 얘기 나온 게 있죠. 차익 실현. 근데 사실 저도 차익 실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수주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차익 실현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반영이 되었다. 그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요때 수준은 이 상승은 뉴스케일 파워발 그런 이제 상승으로 좀 올라갔고요. 그 뒤에 이제 차곡차곡 흔들면서 계속 이 구간을 주기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올리고를 반복하는 좀 인위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 뒤에 이 양봉 하나가 크게 뜨면서 이제 음봉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저는 이 이유가 파생 상품, 옵션과 선물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 중에 옵션 만기라고 해서 매달 이제 둘째 주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그날이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외에 위클리 만기라는 그 옵션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목요일에 만기가 찾아오는 그 날이 있는데요. 하필 이제 이 체코원전 수주가 발표된 그날이 만기 하루 전이었고요. 그 다음 날 이렇게 만기인 날 이렇게 쏟아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옵션 상품과 현물을 같이 돌리면서 작품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헤지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풋옵션에 대한 움직임으로 저렇게 고점에서 떨어지는 이 움직임 구간 동안 누군가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었을 거고요.
그리고 현물을 던지면서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일거양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체코 원전 수주가 이 우선 협상자 선정이 정말 큰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맞는 건데요. 이러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쏟아내는 그런 이제 만기 물량들은 다 쏟아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투신 투자자는 추가적인 매도를 진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사모펀드 연기금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이제 옵션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굉장히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분명히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 12일부터 이 사모펀드가 왜 갑자기 매수를 했는지, 사실 저는 이 지표를 체코 원전에 대한 선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더러운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해서 이런 이 단기적인 이 투기 세력들, 옵션에 대한 움직임과 현물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주가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좀 저는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죠. 특히 한전기술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가 지금 이제 모든 상승폭 반납하고 추가적인 이제 하락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체코 원전 이 발표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소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이 기대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실망감 이후에 그냥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수준의 그런 움직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가 이 작품을 만들고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제 빠졌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그런 무탄소 에너지로 관심을 주고 있다는 점,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는 이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처참하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 모든 게 이 관련된 원자력 테마에 집중된 그런 이제 옵션에 대한 장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딱 돈 벌기가 좋죠. 체코 원전 수주하면 당연히 올라갈 거 알죠. 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소식을 일찌감치 누군가가 먼저 들었다면 이 옵션으로 충분히 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충분히 그럴 만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확실한 뭐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이제 추측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락해서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부터는 좀 흐름이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도 좋지 않게 해외 증시 포함해서 이 국내 증시가 또 하필 체코 원전 발표 전부터 갑작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트럼프와 바이든의 뭐 그런 이제 썰전이 계속 지속되면서 좀 이 증시를 흔드는 그런 발언들을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쇼맨십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혀 하나로 이렇게 온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불안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증시에 대한 하락분과 옵션에 대한 장난과 좀 여러모로 이러한 이 악재 아닌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원자력 테마가 좀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2만 원 지켰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이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상향 하는 그림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크게 많았다고 하면 많았고, 뭐 전날에도 워낙 핫했고요. 오늘도 뭐 32,000주까지 이렇게 진행되면서 21,100원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 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또 시끌벅적했던 소식이 하나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합병 이슈에 휘말려서
두산 로보틱스로 일부 주식이 소각이 되고 신주로 상장이 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그 합병이 성공하기 위해서 체코원전에 대한 수주가 되면 유리하다라는 기사도 있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이 두산에 대한 합병 이슈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지금 전체적인 원자력 테마가 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차트를 그리면서 수주 소식과 함께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저는 이제 테마 관련해서 단기 이슈를 이용한 옵션의 좀 그런 이 활용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의적이지 않은 그런 활용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지금 이렇게 흔들렸는데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합병 이슈가 분명히 이제 매수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2890원, 그죠? 2850원 정도였는데, 지금 그 청구권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구권보다 당연히 낮으니까 사람들이 다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합병이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당연히 합병 참여가 싫을 겁니다. 합병이 이제 주가가 올라서 뭐 조금 이제 손해 보면서 두산 로보틱스 바꿔도 좀 짜증이 나는데, 합병 이슈 발표부터 지금 계속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매수 청구권 자체는 9월 달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그리고 7월 25일까지죠. 네, 그때까지 이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 8월 달, 9월 달 초반 이렇게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 지금 뭐 행사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 가서 이제 그거는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합병에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는 위로 올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좀 기대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어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자,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정도 흐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인위적이죠. 네, 이 움직임 자체가 누군가가 계속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헤지펀드를 이용한 그런 이제 위클리 옵션을 활용한 움직임이 좀 이제 매우 더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최근에 이제 잠잠하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었는데요. 자, 갑작스럽게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7월 12일부터 7월 15일 51만 주, 7월 16일 56만 주, 7월 17일 64만 주, 이렇게 한 30만 주 가까이가 또 늘어났고요. 누군가가 의도했던 것처럼 7월 17일 체코 원전 발표 전날, 그죠? 7월 15일부터 일찌감치 그 움직임이 있기 시작합니다. 사실 공매도 잔고 자체는 이거래일 전에 대한 그런 이 잔고이기 때문에 좀 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우리 주가가 공매도가 일부 활용되어서 또 내려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티 플레이를 한 거죠. 네, 온갖 이 상품,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공매도를 활용해서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모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수주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떤 포지션으로 움직일지를 다 정해놓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만 좀 실망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결국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요. 체코 원전 사업비는 뭐 24조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죠. 네, 한 기당 12조라서 지금 2기가 먼저 된 거고, 나머지 2기가 이제 추진될지 안 될지는 8월 달에 결정될 거고, 그게 2기가 추진이 되면 총 48조에 대한 금액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덤핑 수주가 아니라는 것도
지금 국가 원전 건설 단가가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프랑스보다는 절반 수준이고요. 자꾸 이제 프랑스 가격 얘기하면서 절반 수준의 수주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네, 특히 원자력을 싫어하는 쪽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신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덤핑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는 이 킬로와트당 단가가 높은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인건비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모든 이 단가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건설에 대한 강국, 그 다음에 그렇게 싸게 제조를 하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평소에 뭐 한 기 짓는데 뭐 15조 이렇게 들어가는 국가였는데 체코 원전을 12조에 수주했다. 그러면 덤핑 가격이 맞죠. 근데 평소에 어떻게 건설했는지를 알고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발주한 신한울 3, 4호기 예상 공사비가 11조 7천억입니다. 두 개 짓는데 11조 7천억입니다. 한 기당 5조에서 6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체코 원전 한 개 12조 잡았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리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도 6조를 다 채울 만큼 그렇게 운송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인데 그 운송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죠? 그리고 현지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두산 스코다 파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터빈 관련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이 부품들을 기자재들을 거기서 생산해서 바로바로 납품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원자로만 생산해서 이 운송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중장비, 이런 이 인력들, 이러한 것들 뭐 움직이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바라카 원전 얼마에 했죠? 4기 짓는데 20조 원이었습니다. 한 개당 5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뭐 덤핑? 네. 정말 덤핑이라고 한다면 UAE 바라카가 덤핑이죠. 4개 하는데 1400메가와트 하는데 지금 5조씩 들어갔는데 체코는 지금 한 기당 12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덤핑인가요? 네. 그래서 지원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리고 계속해서 원자력을 막는 그런 법안을 내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제 딴지를 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리백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원자력이 이제 수출이 시작되고 원자력을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져서 우리나라가 제2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많아지니까 점점 이제 아리백에 대한 논리가 떨어지죠. 네. 재생에너지 100% 하는 국가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고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한에는 최대한 늘리되 무탄소 에너지도 같이 활용을 하자라는 분위기거든요. 그 재생에너지 100% 해가지고 이제 전력난이라든지 전력 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항상 아리백만 주장하는 세력들이 저는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 그 논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전력난에 대한, 전력 공백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합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자력 수주에도 더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24조 원 중에 8조 가까이를 몫으로 가져간다라는 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1이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체코 원전 본계약을 하는 순간 뭐 엄청나게 이제 일감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본계약 전에 이미 우선 협상자 선정이기 때문에 8조 원 수주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해명 공시, 풍문 보도에 대해서 또 공시가 나왔는데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이 원자력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공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기업들이 주기기 만들 수 있거나 납품할 수 있는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100% 그냥 두산에너빌리티로 가는 게 맞고요. 그냥 공시 차원에서 확실하지 않은 아직 소식이 계약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공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주 설비 공사 시공에만 이제 3조 2,400억 원을 수주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요. 전체 사업비의 30%죠. 그리고 주 기기도 4조 8천억 원을 수주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8조 이상의 그런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력 수주 한 개당 지금 4조 원의 이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체코 2기 이외에 폴란드 2기,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국가들 이제 UAE 하반기에 진행될 거고요. 네. 여러 국가들이 이제 다가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발 이제 소식이 들려온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좀 이제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같이 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도 이제 13달러입니다, 아직. 그래서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16.91달러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스탠더드 파워와 이제 계약을 진짜 하느냐, 그리고 그 두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 정부가 이제 뭐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두 이 당 모두 초당적으로 이 원자력에 대한 이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뭐 친환경이 중요하다, 원자력이 중요하다, 이 두 개로 지금 나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원자력 에너지는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되면 친환경이 좀 더 힘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원자력 입장에서는 지금 양쪽 다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SMR에 대한 그런 확대, 그 다음에 규제를 빠르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었고요. 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좀 좋지 않은 면을 딱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헤지펀드의 그런 이제 단타, 그리고 옵션을 활용한 현물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대비해서 뭉칫돈이 큰 뭐 그런 펀드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뭐 쭉 떨어져서 뭐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이 정도 바닥 라인까지 뭐 19,000원 초반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 적절한 주가 유지하면서 다시 상승을 준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좋은 소식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뉴스케일 파워 소식과 그다음에 UAE의 투자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있는 이 투자자들은 웬만한 투자자들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 얄미운 사모펀드 이제 빠졌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급락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